네, 지금 볼트 EUV를 타고 동부간선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 볼트 EV보다 볼트 EUV가 차체가 조금 더 커요. 이제 차체가 큰 만큼 조금 더 승차감이 좀 더 진중한데요. 사실 초기에 볼트 EV 나올 때는 승차감이 조금 좀 약간 딱딱한 편이었거든요. 노면의 요철도 이렇게 좀 민감하게 피드백이 오고 좀 이런 편이었는데, 이 신형 페이스리프트 된 볼트 EV가 승차감이 좀 많이 좋아졌었어요. 근데 이 볼트 EUV는 볼트 EV 페이스리프트보다도 좀 더 부드러운 느낌, 승차감이 좀 더 안락하고 좀 진중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출렁거리고 그러진 않고요. 어느 정도 경쾌한 핸들링 느낌을 주면서도 승차감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초기에 나왔던 볼트 EV는 특히 뒷자리 같은 데 타면 요철 같은 데 지나갈 때 좀 약간 쿵쿵 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볼트 EUV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굉장히 승차감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 볼트 EUV나 볼트 EV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때 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다른 차들에서 애플 카플레이 쓸 때보다 이 화면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좀 화면이 좀 더 넓고 와이드하게 보입니다. 그래픽도 좀 더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 주행할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차는 전기차니까 일반 내연기관 차량 가장 큰 차이점을 들라 그러면은 역시 회생제동을 들 수가 있는데, 보통 내연기관차의 엔진 브레이크랑 좀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엔진 브레이크랑 한 가지 다른 점이, 에너지를 다시 회수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주행거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생제동 세팅이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볼트 EUV의 회생제동은 굉장히 약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악셀을 띄웠을 때 감속이 거의 되지가 않아요. 회생제동이 되긴 되는데 아주 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세팅에서는 회생제동보다는 타력주행을 좀 더 치중한 그런 세팅이고요. 만약에 내가 회생제동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 전자식 변속 버튼에서 이 버튼이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 버튼이거든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계기판에도 여기 이렇게 발 모양, 이 모양이 뜨거든요. 이게 뜨면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이 돼요. 이러면은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없이 그냥 악셀 페달만 조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감속이 좀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자,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악셀 페달을 떼는 것만으로도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면서 차가 제동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완전 정차까지도 돼요. 제가 지금 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악셀 페달을 딱 띄면 차가 완전히 정차까지 돼 버립니다. 다시 악셀 페달을 밟아서 이제 주행을 하다가 다시 앞차가 속도를 줄이죠. 그럼 저도 악셀 페달만 이렇게 떼주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완전 정차까지 되고요. 정차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도 정차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심 주행할 때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시게 되면 이름 그대로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없이 악셀 페달을 밟고 뛰는 것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감속되는 정도는 악셀 페달을 떼는 정도에 비례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제동할 때는 악셀 페달을 한 번에 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서서히 감속하고 싶을 때는 악셀 페달을 서서히 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할 때도 악셀 페달을 누르는 정도를 가지고 가속량을 이제 컨트롤 하잖아요. 감속도 악셀 페달을 떼는 정도를 가지고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다른 전기차들도 적용된 차들이 되게 많은데,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시는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주행하다가 악셀을 띄웠을 때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너무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악셀을 떼는 정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셀 페달을 떼는 정도를 가지고 감속량이 컨트롤 되기 때문에 악셀을 정교하게 떼는 것도 좀
숙달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브레이크 페달 쓰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좀 숙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뭐 뒷당김이나 이런 느낌도 별로 없고요. 뒷당김이 심하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악셀 페달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띄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떼는 양을 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지 않을 때,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굉장히 약하게 작동할 때, 이런 기본 세팅 상태에서도 내가 브레이크 페달보다는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감속을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원페달 드라이빙은 싫지만 회생제동은 좀 더 강하게 쓰고 싶다, 이럴 때는 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면 패들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요 패드를 당기면 회생제동이 작동을 해서 감속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주행을 하다가 악셀 페달에 띄었어요. 근데 감속이 거의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악셀을 밟아서 띄었을 때 감속이 거의 되지 않는데, 이럴 때 요걸 이렇게 당겨주면 회생제동에 의해서 이렇게 감속이 됩니다. 요걸 이용해서도 요 패드를 이용해서도 회생제동을 강하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원페달 드라이빙하고 다른 점은,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악셀 페달을 떼는 정도를 가지고 감속 양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당기면 강하게 걸리고 띄면 풀리고 요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원페달 드라이빙을 숙달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해요. 자, 그리고 볼트 EUV 같은 경우는 선택 사양으로 그 전자식 리어뷰 미러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적용이 돼 있거든요. 자, 보시면 뒤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리어뷰 미러에 화면을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뒤에를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되게 넓고 와이드하고 되게 시원스럽게 잘 보이죠. 물론 이제 거울로 봐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겠죠. 이게 카메라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물질이 묻어서 잘 안 보이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거울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레버를 이렇게 밀어 주시면 이렇게 거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카메라 미러로 보다가 거울로 보니까 되게 시야가 답답하죠. 다시 이렇게 카메라로 볼 수 있고요. 카메라로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돌려도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대로, 보기 제일 편한 위치로 이걸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메뉴가 있어요. 메뉴를 누르시면 밝기 조정이라든가 화면의 이 확대라든가 그 다음에 위아래 각도 이런 것도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확대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죠. 다시 원래대로 축소도 되고 각도도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위아래로.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고속도로에 올라탔는데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정체가 되고 차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은 운전하는 입장에서 되게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페달 조작도 계속 반복해야 되고 답답하고 이렇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하시면 돼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요 핸들 리모컨, 왼쪽에 있는 핸들 리모컨을 이용해서 세팅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80km로 세팅을 해놨어요. 80km 세팅을 해놨지만 앞에 가는 선행 차량과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스스로 가감속을 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앞차가 정차를 하면 완전 정차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완전 정차된 후에 선행 차량이 바로 출발을 하면 제가 아무런 추가적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시 출발을 해요. 물론 이제 정차를 하고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정차 상태가 유지되면 일시적으로 크루즈 컨트롤이 중단됐다가 앞차가 출발을 하면 살짝 악셀 페달을 건드려 주면 다시 이제 출발을 재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이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 더해진 차들이 많은데, 이 볼트 EUV는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은 없어요. 대신에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이나 차로 이탈 경보 기능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이제 좀 반자율 주행급에는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정체된 구간이라든가 장거리 크루징 할 때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이 볼트 EUV를 타다 보면 한 가지 살짝 아쉬운 부분, 살짝 불편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공조 컨트롤인데요. 이 볼트 EUV는 요 AVN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여기 공조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피아노 건반 타입으로 이렇게 레버가 있고 요 위쪽으로 버튼들이 있는데 다 물리 버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바로 버튼으로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뭐 온도 조절, 풍향 조절, 뭐 스티어링 휠 열선, 그 다음에 열선이랑 통풍 시트, 뭐 오토 기능, 에어컨, 뭐 다양하게 있는데 빠진 게 하나 있죠. 자, 뭐가 빠졌냐 하면 송풍 방향을 컨트롤하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절하려면 요 가운데에 있는 이 클라이메이트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이 클리메이트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요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조 컨트롤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내가 바람 나오는 방향을 골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원터치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다시 눌러도 돌아가지지가 않고요. 다시 내가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려면은, 자, 메인으로 간 다음에 다시 애플 카플레이를 눌러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불편하죠. 만약에 이걸 눌러서 공조 화면으로 갔으면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복귀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용하다가 조작을 안 하면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복귀한다든가 이러면 되게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시 버튼을 눌러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거는 조금 아쉽네요. 자, 이 볼트 EUV에는 이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 없어요. 요즘 차들 보면은 왜 운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차량의 세팅을 바꿔주는 드라이브 모드가 적용된 차들이 많잖아요. 뭐 에코 모드라든가 뭐 스포츠 모드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뭐 터레인 모드라 그래가지고 지형 설정 같은 기능들이 있는 차들이 많은데, 볼트 EUV는 따로 드라이브 모드나 뭐 지형 설정 모드 이런 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스포츠 모드 비슷한 기능을 하는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드라이브 모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악셀 감도만 바꿔주는 건데, 요 변속 레버 앞쪽에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은 자, 노멀 모드예요. 노멀 모드에서는 악셀 감도가 굉장히 리니어합니다. 굉장히 선형적이고 직관적이고 내가 악셀을 조작한 만큼 차가 경쾌하게 나간다, 요런 정도 느낌이에요. 굉장히 느낌이 좋거든요. 사실 운전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악셀 감도를 좀 민감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걸 누르면 자, 계기판에 자, 스포츠 모드라고 표시가 되고 왼쪽 아래쪽에 깃발 모양이 떴죠. 저 레이싱 깃발 모양 같은 게 뜨고요. 이 상태에서 악셀을 조작해 보면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악셀을 누른 양보다 좀 차가 나가는 가속도가 더 강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사실 노멀 모드에서 그냥 악셀 더 밟으면 되는 거를 이 스포츠 모드를 쓰게 되면은 악셀 덜 밟고 출력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무조건 좋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악셀이라는 거는 직관적인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밟을 때는 조금 나가고 많이 밟을 때는 많이 나가고 내가 악셀 누른 만큼 비례감 있게 가속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가장 직관적이고 리니어하게 악셀 컨트롤이 가능한데, 이 기본적으로 볼트 EUV의 악셀 에포트가 좀 직관적인 편이에요. 되게 선형적이고. 그런데 이거 스포츠 모드를 쓰게 되면은 좀 과밀해집니다. 과밀해진다는 거는 내가 악셀 누른 거에 비해서 차가 과하게 나간다는 거죠. 뭐 필요할 때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은 기능은 아니에요. 뭐 기능이 있으니까 뭐 쓸 때도 있겠지만, 내가 좀 차를 강하게 가속하고 싶을 때는 그만큼 악셀을 강하게 가속해 주시면 돼요. 좀 더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덜 누르고 강하게 나가게 한다,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보통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 차들하고 이 볼트 EUV의 스포츠 모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 차들은 보통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뭐 변속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요. 좀 스포츠 주행에 적합하게 바뀌는데, 이 볼트 EUV는 그냥 악셀 감도만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좋은 차들, 좀 비싼 차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하고 서스펜션 댐핑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스포츠 모드를 쓰게 되면은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진다든가 뭐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이 볼트 EUV는 그냥 단지 악셀 감도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필요할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필요하면 악셀 더 밟으면 되거든요.
워낙 이 볼트 UV가 악셀 감도가 직관적이라서 굳이 스포츠 모드를 써서 악셀 과민하게 하면서까지 쓸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볼트 UV가 승차감이 되게 편안하고 부드럽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노면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공사 현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노면이 되게 거칠어요. 러프하고 좀 움푹움푹 패인 곳도 많고, 여기를 지나갈 때도 지금 보면은 아주 막 말랑거리는 승차감은 아니지만 노면의 피드백이 좀 많이 걸러져서 제 몸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승차감은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노면을 가면 초창기 때 나왔던 볼트 EV 같은 경우는 좀 덜컹거리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 볼트 UV는 그런 덜컹거리는 느낌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시트 쿠션도 많이 개선이 돼서 승차감 면에서는 뭐 딱히 지적할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아요. 이 볼트 EUV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에서 수입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사양들이 북미 사양에 맞춰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이 운전석 쪽에 있는 아웃사이드 미러, 요거를 들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 국내에서 출시된 차들 보면은 대부분 약간 관광 미러 식으로 약간 좀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울에 비치는 게 실제보다 좀 더 멀리 느껴져요. 대신에 더 넓게 보이니까 좀 사각이 적죠. 좀 넓게 보이니까. 근데 이 볼트 EUV는 이제 북미 사양에 맞춰서 요 운전석 쪽 아웃사이드 미러가 거의 평면 거울에 가까워요. 그냥 플랫하게 돼 있어 가지고 거의 1대1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일반적인 아웃사이드 미러, 국내에서 타는 차들의 아웃사이드 미러보다 사각이 좀 많습니다. 사각이 좀 많고, 실제 차에 이 거울로 보이는 거리가 실제 거리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이 동승석 쪽에 있는, 조수석 쪽에 있는 아웃사이드 미러는 국내에 있는 차들처럼 이 관광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제보다 좀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치는 것보다 실제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사각이 더 적은데 넓게 보이니까. 운전석 쪽은 이제 플랫한 거울에 가깝다 보니까 거리감은 좀 더 정확한데, 대신에 이제 사각이 많다는 거, 그거를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사각지대에 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각지대 경보 장치가 있어서 이 아웃사이드 미러에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뒤쪽에 차가 오고 있는데, 저 차가 이제 사각지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기 보시면 지금 아이콘이 떴죠. 그리고 지나가면 저 아이콘이 꺼집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이 볼트 EUV가 승차감이 되게 부드럽고 좀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걸러서 안락한 편이고, 스티어링 휠도 조금 가볍게 세팅되어 있는 편인데요. 이렇게 선회를 할 때 보면은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롤 제어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 속도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코너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차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안정감이 좋습니다. 조정성도 되게 좋고요. 차체가 되게 신뢰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정성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로드 홀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롤, 뭐 피치 이런 제어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밸런스가 되게 잘 맞춰진 느낌이에요. 서스펜션 튜닝이 되게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차대의 견고함도 되게 탄탄하게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휠은 좀 가벼운 느낌인데, 의외로 코너에 들어가서 스티어링 휠을 돌리기 시작하면 타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핸들이 좀 묵직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속도 감응형 뭐 스티어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속도하고 상관없이 스티어링을 돌리는 타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진중해지고 좀 묵직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좀 빠르게 돌기 위해서 핸들 타각이 커질 때, 이럴 때 좀 선의 각을 중심을 타고 이렇게 조종해서 돌아가기가 좀 안정감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볼트 EUV의 성능은 최고 출력이 204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36.5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쟁차랑 비교하면은 뭐 아이오닉 5 롱레인지 싱글 모터라든가 뭐 폴스타 2 싱글 모터하고 스펙상 성능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조금씩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차체 크기는 이 볼트 EUV가 볼트 EV보다는 좀 크지만
아이오닉 5나 폴스타 2보다는 작거든요. 뭐 전반적으로 다 작습니다. 뭐 전장, 전고, 뭐 전폭, 휠베이스 전부 다 작은데 성능은 차체 크기에 비해서 부족하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 느껴지는 이런 악셀 워크라든가 이런 조정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가속을 할 때 이 응답성, 전기 모터답게 응답성이 되게 좋죠. 그리고 가속도, 이런 펀치감 이런 것들도 되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살짝 가속을 해볼게요. 네, 굉장히 잘 나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스포츠카처럼 나가는 건 아닌데 되게 잘 나가요. 그리고 이제 경쟁차들보다 차체가 좀 작다 보니까 조금 더 경쾌한 맛이 좀 있고요. 하지만 뭐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는 전기차들하고 비교하면은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죠. 하지만 뭐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성능이 부족하고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요. 운전하기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순간적으로 가속할 때 응답성이 좋고 이 가속력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순간적으로 급가속을 할 때 앞뒤로 이제 뭐 피치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볼트 EUV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속을 해도 그렇게 뭐 크게 뒤로 차가 넘어간다는 느낌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악셀을 탁 띄었을 때도 순간적으로 앞으로 차가 확 꼬꾸라진다 이런 느낌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서스펜션이 그런 피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조율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 볼트 EUV는 이 변속하는 레버가 없고 대신에 이 변속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이 좀 사용할 때 좀 혼동되지 않도록 푸시 타입하고 풀 타입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파킹 버튼이고, 그 다음에 이게 뉴트럴, 그 다음에 이게 후진, 전진인데요. 요거는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 버튼이고요. 이제 보통 변속 버튼이 이제 요 4개로 구성이 되죠. 이 4개 중에서 이제 정차가 되는 버튼, 그러니까 이 파킹하고 뉴트럴, 중립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차가 움직이게 되는 버튼, 요 후진하고 전진, 이게 이제 작동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파킹하고 뉴트럴은 이렇게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푸시 방식이에요. 이렇게 누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진하고 전진은 당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기는 방식, 그러니까 풀 타입이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누르다가 실수로 이렇게 눌러서 후진이 된다든가 뭐 이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전진하고 뭐 후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한 칸씩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어서 오조작할 일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버튼의 위치도 위에 레이어를 높이를 다르게 해놨어요. 후진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고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전진은 뒤쪽에 있으면서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깊어요. 여기는 좀 얇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높이가 다르고 위치가 이렇게 중간에 하나씩 건너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게, 그러니까 뭐 운전하다가 뭐 주차를 하거나 할 때 이걸 조작을 할 때 이걸 뭐 매번 보면서 조작할 필요 없고 손만 이렇게 대보면 바로 구분이 됩니다. 조작하기가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볼트 EUV가 북미 사양이다 보니까 이 운전석 그 아웃사이드 미러 말고도 이 방향 지시등도 북미 차들하고 같은 규격으로 돼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차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깜빡이가 그 호박색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북미 차들은 브레이크 등하고 같은 색깔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볼트 EUV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LED 램프가 있는데, 이 LED 램프는 이제 포지셔닝 램프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 역할만 하는 거고, 브레이크 등이 요겁니다. 범퍼에 있고요. 브레이크 등이 이쪽에 있고, 후진 등이 요 밑에 있습니다. 요게 후진 등이고요.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이 깜빡이 램프가 따로 없고 이 브레이크 등이 깜빡이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깜빡이를 켜볼게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등이 깜빡이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색깔도 똑같이 브레이크 등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브레이크 등하고 깜빡이 작동할 때, 그 다음에 비상등 켰을 때, 그 다음에 비상등이나 깜빡이를 킨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또 뭐 깜빡이를 킨다든가 아니면 뭐
비상등을 킨다든가 했을 때 점등 상태를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브레이크 등하고 깜빡이를 같이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뭐 색깔도 똑같고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제 깜빡이 켰을 때는 말 그대로 그냥 깜빡거리는 거고, 브레이크 켰을 때는 그냥 점등이 되는 건데,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게 되면 좀 전에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이 브레이크 등이 역할을 안 합니다. 그냥 깜빡이가 되게 돼요. 브레이크 등은 여기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상등을 켰을 때도 이 밑에 범퍼에 있는 이 브레이크 등은 브레이크 등 역할을 안 하고 그냥 비상등 역할만 하게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해도 아무 변화가 없고 비상등이 계속 점등되고 있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면 요 램프만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